아이들이 글 써 하면 잘 쓰나요?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아마 많을걸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글쓰기를 싫어할까요? 글쓰기를 가깝게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왜 글을 써야 할까요? 그럼에도 왜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까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쓰기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네, 읽기나 듣기보다는 더 어려운 과정임이 맞죠. 우리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읽기, 듣기, 말하기보다는 쓰기가 한층 더 어려운 과정이라서 모두들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만 왜 이렇게 안 쓰려고 해, 좀 써보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라서 부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아이들한테 그나마 쓰기를 편안하게 느끼고 아이의 부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쓸 거리가 없습니다. 뭘 써야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쓰는 것만 해도 그래요. 일기라는 게 원래는 꼭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그 느낀 점 가운데 그 자기 느낌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꼭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기 쓸 거리가 없어. 매일매일 똑같은데 무슨 일기를 써. 뭐 쓸 게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써. 그럼 일상에서 매일 똑같은데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쓸 거리, 어떤 거리들을 찾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 쓰기를 부담스러워. 그리고 문장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아이들 일기나 글쓰기를 쭉 한번 보세요. 너무 재미있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하고 싶다. 참 재미있었다. 이런 느낌이 다양하게 표현이 안 되고 한정적이죠. 그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사건은 쭉 다 다르지만 끝에 결국은 참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하고 싶다. 재미있었다. 좋았다. 아이들의 표현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글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글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글보다도 다른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글 읽기는 아무래도 좀 따분하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읽지도 않는데 써야 될 내용이 나올리는 만무하고요. 그리고 어렵게 글을 썼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경험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에서도 참 재미있었다. 좋았다. 이렇게 쓰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볼까? 뭉게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라든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 라는 피드백을 받고 생각을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할지 피드백을 받아본 친구는 그래도 몇 가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받아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계속 참 좋았다만 그래서 그 피드백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내 글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몰라서 글이 그 자리에 있고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로 아이들은 글쓰기를 싫어하는데요. 결국은 간추려 보자면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표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어렵죠. 그리고 독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4가지 사항이 어렵다면 글쓰기가 쉬워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는 중요하죠.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네, 자기 생각을 미래 사회가 되었을 때도 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이 계속해서 더 중요해집니다. 직무 수행을 하는 데서 있어요. 보고서를 써야 되죠. 쓰기의 일환입니다. PPT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써야 할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내는 쓰기의 일환입니다. 우리 일의 핵심 역량,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의 핵심 역량이 쓰기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그렇게 쓰기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쓰기를 꼭 해야 합니다. 또한 글쓰기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도구가 되어주죠. 쓰면서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알고 있구나, 이 부분은 모르고 있구나 확연하게 정리하면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자기 학습을 점검하는 가장 큰 툴이 되어줍니다. 또한 학업 성취를 평가할 때 서논술형이 다시 등장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학업 성취를 체크할 때도 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평가 내용 보셨을 거예요. 모두 쓰기. 뭔가를 써내기, 보고서 쓰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유독 필요한 것이 쓰기 능력이죠. 또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아, 그게 그건데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생각이 확실히 정리가 되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 스트레스의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기 연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기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겠죠. 어떤 글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독자 입장에서 어떤 글이 좋았는지 그 요소들을 찾아내 보고요. 또 주제를 선정하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좋은 글을 택해서 그 글의 구조를 그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대로 정리해서 아, 이 글의 얼개는 어떻게 짜여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얼개를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어휘 공부도 하고 다양한 표현, 좋은 글을 많이 읽어서 표현을 배우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면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고 그 글을 분석해서 이 글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 좋은 글이 되었는지 그것을 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작은 글, 짧은 글에서도 그 글을 그대로 필사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필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그와 비슷하게 글을 같은 방식으로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써라 이러면 아이들은 힘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좋은 글을 주세요. 그리고 글 안에서 아이들이 필사도 하고 베껴쓰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써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교과서 어휘력이 밥이다. 중학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특히 중고등학교 어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 교과서 개념어가 실려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으로 더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윤리적 소비, 담합이라는 것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이해가 되도록 작은 삼촌과 고모가 다툰 지 며칠 뒤 다행히 삼촌이 취직을 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 협동조합은 지역 통화를 만들어 자립적인 지역 경제를 만드는 일을 계획 중인데 마침 삼촌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안에서 그 단어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림으로 개념이 더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을 한 번 더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념어끼리 연결할 수 있도록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중고등학교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이 책을 통해서 개념어를 익히고 어휘력을 증가시키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글쓰기 왜 필요한지, 그런데 왜 어려워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글쓰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네, 꼭 필요한 쓰기니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적용시킬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